자, 먼저 하창봉 대표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코스닥은 0.4% 올랐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0.4 마이너스예요. 외국인은 1조 매도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를 매도한 적이 좀 됐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연일 이제 어제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또 7만 원, 6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오늘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이유일까 아니면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것에 대할 걸까 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다가 좀 교묘하게 섞여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한번 시장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정시가 한 10시에 되게 주목을 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첫 TV 토론이 있다 보니까 또 뭐 관련 수혜주로 전망되는 섹터에 좀 희비가 교차하는 게 좀 있었고 또 약간 단발적으로 원래 애초에 뭐 마리아나라든지 일부 재건 같은 경우는 워낙 테마성 종목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오늘까지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해리스가 좀 선방했다 그런 이야기 많다 보니까 약간 극명한 흐름이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특정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장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트럼프 NN이라 적어봤는데 첫 번째 국내 증시가 이제 여전히 아까 삼성전자가 1조 정도 매도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팔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장 막말쯤에 약간 엔화도 조금 반등을 하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는데 크게 장중만큼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장 초반부터 국내 증시가 이제 엔화의 실시간 흐름 자체가 거의 140엔을 뭐 위협한다 그런 기사까지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투심은 되게 좋지 않았고 우리가 추석을 세고 나면 또 일본의 BOJ 정책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보면 뭐 저희가 이제 보통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도 이제 나와 있는 기사를 그대로 그냥 붙여봤는데 일본의 실질금리가 심각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자, 실질금리가 실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말은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아주 고질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뭐 일본 엔화 팔아가지고 엔화 사서 미국이든 한국 주식 산 거 그거 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7월 한 초순부터 이어져 왔던 엔화의 급격한 흐름에 외국인의 매도가 강화되는 흐름은 오늘 정시에서도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이 표를 보면 맨 좌상단이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고요. 가운데 거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뭐 조금 별개의 종목이 있고 또 내일이 만기다 보니까 최근에 선물 쪽으로 우리 포지션을 많이 쌓지는 않는데 아침부터 계속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이게 이제 장중 흐름인데 노란색이 이제 코스피고 파란색이 이제 코스닥 지수를 제가 냈는데 아까도 보면 10시 반 전후부터 다다다다다 움직이죠. 그 말은 이제 뭐라면 그 일시적으로 10시 정도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기자 TV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엔화의 쭉쭉한 흐름이 있었는데 시장은 의외로 트럼프의 또 이번 TV 토론에서의 어떤 평가 자체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설이 있는데 참 이걸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개를 붙여야 될지 알 수 없는 흐름인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사후적 내용입니다만은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보는데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해리스가 차기 미국 대선이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는 실제적으로 이제 당선이 되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미국의 국채 발행을 늘리는 거거든요. 국채 발행을 더 늘려가지고 부양책을 펼치는 겁니다. 국채 발행을 늘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국채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국채 가격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국채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면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하락하게 되는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약간은 지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갑자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그래요. 2차 전지 보시는 분하고 시장 보는 분하고 또 결이 다른데 시장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해리스의 정책은 오히려 반친화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테크주에 대한 부담을 좀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흐름이 나오면서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바로 일단은 우리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TV 토론 이후에 미국의 여론평가 기관에
지지율 차이는 조금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뭐 11월 5일날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가 된다, 파란색 민주당이 된다, 다른할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흐름 쪽에서 장중에는 조금 높은 변동성이 왔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2차 전지주들 네. 그 해리스가 선방한다라는 이유로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 나온 뉴스들 점검해 보면은 그렇게 반응이 나오던데 꼭 그것만일까 싶기도 하고 오늘 2차 전지주가 어쨌든 전체 풀을 좀 뿜은 날이 아닐까. SDI가 9% 가까이 오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럼 오늘 움직였던 섹터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미국의 IRA 법안을 받는 건 2차 전지 보조금도 있는 거고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으로 재변되는 신재생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본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아침부터 예의주시 했거든요. 조금 화면을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TV 토론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물론 우리가 뭐 여론평가 기관은 아닙니다만은 국내 정식 그렇게 반응했는데 국내 정식 투자가들은 대부분 해리스 쪽에 베팅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장 초반에 대표적인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솔루션 같은 기업적으로 상당히 높은 변동성이 들어왔고 기타 뭐 개별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밑에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태명에너지나 SDN이나 이거는 미국이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가 말한 태양광 테마주를 말하는 거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풍력이다 보니까 이런 업종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 2차 전지 관련주 예를 들어서 LG 솔루션의 강세가 오히려 그러면 역시나 해리스 때문일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주식 투자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두 가지 기업만 딱 보겠습니다. LG 솔루션과 삼성 SDI가 가장 지금 강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가지 호각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 LG엔솔부터 먼저 조금 풀어보면 LG엔솔은 최근에 흐름에서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아까 다시 한번 펴놓고 봐야 되냐? 예. LG에너지솔루션이 며칠 전에 잠깐 주가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제 5% 그제죠. 급락했죠. 예, 여기에는 이제 저도 잠깐 화요일 날 말씀드릴 때 뭐 테슬라로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2170 배터리의 어떤 전극 공정의 결함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향 LG에너지솔루션의 2170 배터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이슈도 좀 있었는데 지금 약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게 좀 복합적인데 미국에서도 7개 종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현재 시장 관점에서는 트럼프 진영에 좀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단순하게 머스크 CEO가 뭐 트럼프를 지지하고 안 하고 를 떠나가지고 근데 시장은 어떤 게 있냐면 해리스 쪽으로 만약에 기울게 되면 시장에서는 법인세 인상 부분을 강화하게 되고 법인세 인상을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테크주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게 있고 근데 그걸 좀 사각지대로 가져가 하면 M7 종목 중에서 테크주가 아닌 종목이 뭘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뭐 엔비디아 쭉쭉 봤을 때 테슬라는 약간 테크주 성격과는 조금 거리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오늘 아침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원래 7월 달 초순에 영국의 유럽의 EU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유럽항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었죠. 근데 그 인상폭 자체를 조금 내렸습니다. 내렸다는 건 한편으로 놓고 보면 그게 밤새 테슬라 주가에도 상대적 강세로 이어졌는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높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전기차가 무조건 좋고 해리스의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뭐 올라갔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가 어느 정도 수급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좀 있고 SDI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밤새 오늘 현대차도 많이 빠졌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밤새 미국에서 뭐 여러분 아침에 다 보셨겠지만은 GM의 주가도 빠지고 포드도 빠지고 유럽에서는 BMW, 폭스바겐 다 빠졌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놓고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BMW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에 대한 이슈도 좀 있는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유럽 쪽의 자동차에 대한 투자표가 유럽은 폭스바겐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벤처도 그렇고 전체 글로벌 판매량이 한 30%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경기 둔화라는 이런 이슈 자체가 약간은 부담이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BMW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BMW 주가가 빠지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SDI는 좀 오래가 그런데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초반에 조금 빠질 때는 어떤 이슈였냐면
유럽의 노스볼트가 실제적으로 BMW로 납품하는 배터리를 수율이 되지 않아서 충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노스볼트가 만약에 BMW로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상대적 수혜는 SDI가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복잡한 흐름이 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SDI 같은 경우는 하루 첫날 나왔던 재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 1조 원 정도의 평강필럽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고 거기서 확보된 실탄을 통해서 우리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투자를 강화한다는 이슈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호재에 조금 민감했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재에 둔감한 건 악재는 시장이고 호재에 조금 둔감하면서 일단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코어를 들어오는데 최근에 말이 나와서 그렇지 외국인들이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파는데 집계가 안 됐어요? 집계 나왔죠. 오늘 무지하게 샀습니다. 지금 네이버라서 집계는 안 되는데 오늘 세일 쪽으로 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은 후행적인 거라 하더라도 말이죠. 어떤 종목이? SDI입니다. SDI. 네, LG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을 2차 전지 쪽이 오늘 골고루 좀 들어온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홀딩스도 그렇고. 많이 들어왔죠. LG엔솔도 48,000주 매수 들어오고. 근데 이게 이제 LG엔솔하고 SDI는 약간 그래도 의미 있는 쪽으로 보시고 오늘 삼성 SDI가 정말 많이 들어왔네. 24만 3천 주가 들어왔네.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삼성전자 9천억 팔았는데 여기는 870억 매수 들어온 거네, 100만 주.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수급적인 870억. 게 있고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꼭 좋아서 오른 것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더 이상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근데 단순하게 왜냐하면 또 이제 다음 주에 어쨌든 간에 금리라는 변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고 갑자기 차가 많이 팔리고 캐짐이 돌파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게 좀 있는데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커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 외국인들이 1조 팔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판 종목들을 보시면 되게 오늘 특이했던 게 뭐냐면 최근 동안에 삼성전자만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오늘도 물론 많이 팔았는데 아니 지난 한 달간 10일 기준으로 10일 그러니까 지난달 10일서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3조 팔았다. 근데 오늘 9천억 팔았으니까 4조가 돼버린 거지. 그럼 내일도 팔겠죠. 왜냐면 한번 팔면 언제까지 모르니까. 그 친구들이 팔 때까지는 빠지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개인들이 4조 5천억을 샀다 그랬거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만 네. 따졌을 때. 근데 오늘도 한 9천억을 또 개인들이 샀으니까 이제 또 한 5조 5천억, 막 6조 가까이 산. 그러니까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개인들은 계속 돈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고. 이제 외국인들이 상반기 때 24조 금액할 때 뭐 10조 이상이 삼성전자였으니까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인 데는 쪽 같은데 오늘장 수급에서 조금 특징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주식을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고 네. 다음으로 많이 산 게 뭐였냐면 금융주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KB금융하고 제가 신한주주하고 금융주도 가장 많이 팔더라고요. 그럼 이 말은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화두로 던졌던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반도체를 판다기보다는 전체 한국 주식의 비중 자체를 줄이는 흐름이 조금 컸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대 기아가 빠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오늘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 BMW나 폭스바겐이나 GM이 빠졌어요. 그럼 BMW나 폭스바겐이 유럽에서 고전에서 빠지면 현대차, 기아차는 미국에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주로 핵심 수혜는 누가 하냐면 현대, 기아의 글로벌 북미 점유율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 관점에서 지금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아 아니면 하이닉스까지 들어오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투자분들은 개인이 뭐 삼성을 사니까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봤는데 그게 아니고요.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거예요. 왜 많이 팔까? 그거는 반도체 모든 게 주식이라는 건 삼성전자 특히 복합적이에요. 이걸 조금 더 말이 나와서 드린 이야기인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 삼성전자의 매도 강도와 하이닉스의 매도 강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이 파는데 하이닉스는 많이 안 팔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얼마 전에 CLS의 보고서 국내 증권사들의 뒤늦은 뒷북 매도 리포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자체에 이제 반도체만 갑니다라는 수급 자체가 완화되다 보니까 일정적으로 주식을 비중을 줄이는 차원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파는 거고 하이닉스를 덜 파는 거는 실제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비중을 줄이긴 줄이는데 삼성전을 줄이는 게 편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오늘 보니까 그 HBM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또 지금 압박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압박이요? 네. 한국에 대해서도 그 수출 중단 아까 제가 얼핏 봐가지고 네, 한국 팔지 말라, 중국에 팔지 말라고. 세계에서 3군데가 있는데 한국이 2군데다 뭐 이러면서. 그건 뭐 늘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건 그거고. 팔지 말라 그랬더니 삼성전자가 네. 52주 신저가를 좀 경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신저가 종목은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계속 그 흘러내리는 힘이 계속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곧 우리나라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 종합 주가 지수 기준 2,500포인트면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지수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요 정도 가격이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렇게 한번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실적도 맞긴 맞는데 저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이 경험 아닌 경험을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 시장입니다. 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싸졌을 거예요. 주가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실적이란 그 기업들 애널리스트는 보통 12개월 포워드 PR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네이버에는 지금 PR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뭐 추정피 11배 정도 잡혀 있는데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줄어들어서 뭐 10조 원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페이스라면 내년 정도 연말에 내년 정도는 40조 후반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PR을 곱하기 10을 하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가 깨졌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싸진 거예요. 근데 싸졌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테크주인데 싸진 종목들은 누가 사냐면 쉽게 말하면 장기 투자가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가는 주식이 안 들어오죠. 왜 그러냐면 장기 투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 내가 요 정도 가격이면 뭐 조금 더 빠지라도 조금 사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이제 시험에 말해서 약간의 자금의 투자의 여유가 있는 약간 롱텀 플레이예요. 근데 롱텀 플레이는 그럼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삼성전자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예를 들어서 향후 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큰 돈이 들어오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검투세 이슈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돈의 출처가 대부분 주식으로 들어오지 않고 MMF에서도 자금이 빠지고 있고 고객 예탁금도 실제적으로 최근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자금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10월 달에 미국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또 일부 최근에 뭐 8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우리나라 주택 공급 대책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일부 자금들은 부동산 대기 자금으로 빠진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앞서서 저기 그 강원대 이현웅 교수 촬영을 좀 했는데 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왜 팔겠냐고. 살 이유가 없다. 왜? 자금이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게끔 지금 여러 가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론 금투세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라는 말이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손실을 제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거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의 부자들은 가만히 보면 이걸 투자해서 100을 투자해서 100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만을 투자해서 10을 벌더라도 잃지 않는 게 목표면 시장에서 어떤 돈을 집어넣을 때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쪽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제어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9월 달은 제가 만약에 주식을 안 하는 밖에서 현금을 뭐 10억이든 수십억 갖고 있는 투자가도 그런 게 없었다면 사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의 추석 세고의 이벤트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보게 되면 이걸 계속 날짜를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추석이 지나고 9월 바로 목요일 날 정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미국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한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정부에서 9월 24일로 나름 날짜를 정해둔 날짜가 하나 있잖아요. 검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토론회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국내 토종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들은 주식을 줄이는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팔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은 기관들이 아무리 매도 리포트를 쳐도 삼성전자는 이 가격이면 저는 사고 싶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주가가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피크론의 핵심은 뭐였냐면 가만히 말이 나왔으니까 좀 길어지도록 하겠습니다. CLS의 보고서, 어저께 현대차 증권의 보고서, KB증권의 매도 리포트,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BM 수요는 괜찮아. 예, 수요 좋아, 마진도 좋아. 그리고 대신 PC라든지 스마트 모바일 쪽은 안 좋아. 그리고 피크론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작년 동기 대비는 좋아. 오늘도 10일이니까 열흘짜리 수출 지표를 발표했겠죠. 대신 MOM은 안 좋아.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작년 상반기 이쪽 6, 7, 8월 달에 감산 들어가가지고 감산 효과가 작년 11월 달부터 났거든요. 그게 5월 달까지 피크를 쳤으니 두 개 분기 피크를 쳤으니 당연히 6, 7, 8로 내려가게 되면 MOM,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라든지 그러니까 QOQ의 전분기 대비라든지 MOM으로 뭐 감속을 하는 거죠. 근데 절대적인 영업이익은 다시 10조 원대로 가니까 이게 좀 길어졌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적으로 8만 원대에서 6만 원대 떨어지게 되면 이는 시장 밖에 탓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만약에 내가 또 삼성도 주주 친화질을 확대한단 말이죠. 그럼 PC라든지 모바일 수요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으로 가냐 하면 하반기에 정말 미국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여기에서 미국의 뭐 애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애플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좋아지게 되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내년 한 3월 달 정도 되게 되면 실질적인 경기가 좋아지는 데이터를 볼 수 있잖아요. 네. 한 6개월 정도만 생각하신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조금씩 뭐 모아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가분 입장에서는 그 약간 앞으로 남아있는 11월 초순까지 2달 동안 남아있는 이 촘촘한 이벤트.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이벤트 딱 3, 4개 있습니다. 아까 말한 금리 결정, 검투세, 그 다음에 10월 초에 발표될 3분기 실정 추정치, 그리고 미 대선 4개가 있군요. 그러면 2개월 딱 생각하고 그런 단위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하여튼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들어간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지난달 신규 대출이 10조인가 그런데 9조가 뭐죠? 가계 대출이 발생했는데 9조가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이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주택 담보 대출이 다시 8조가 증가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돈이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또 이렇다 보면은 정말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부동산 눈치 봐서 사야 되나? 대기 수요로 갈 수도 있고. 네, 뭐 좀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게 부동산, 주식, 채권인데 채권에 들어가자니 조금 그렇고 아마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네.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인가 누가 그런 얘기했죠. 기업은 뭐 인류 뭐 하는데 정치가 삼류라고. 저 그랬나? 맞나? 아니 이 해외 이슈로 가시죠. 우리가 이거 아니,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잘 좀 풀어주면 좋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금융당국과 네. 그다음에 의원님들과 네, 하여튼 한국 경제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살아나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주식시장에도. 자, 내일장 체크 포인트 뭡니까? 네, 오늘 이제 11일이니까 그래도 밤에 이제 미국의 8월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많은 투자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정도로 장이 변동성이 안 좋다 보는데 그래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고 보게 되면 사실은 미국의 대선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나 FMCA를 우리는 거스릴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위험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요새 유가 많이 내려간 거는 뭐 경기가 나빠서 내려갔지만은 우리가 헤드라인 CPI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흐름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 미국의 뭐 지표가 좀 제조업이 나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놓고 보면 제조업이나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도 조금 추세적으로는 고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 위험 부담은 내려간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또 하나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실질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5.5%고
그리고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3.5% 정도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럼 스프레드가 200bp 정도 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의 실질 금리는 현재 미국은 3% 정도 중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 금리가 높은 200베이시스 포인트의 미국의 연준 금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무조건 금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폭의 문제, 폭과 속도의 문제는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9월 11일 날 발표될 미국의 금리 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여러 가지 조사 기관마다 여기에 이제 쪽집게가 못 빠졌지. 이 쪽집게가 하나 있어요. 요 점 찍는 애들 중에서 네. 클리브랜드 애들이 엄청 독사같이 찍어내는데 뭐 어쨌든 빠졌어요? 예, 역시 2%가 부족해.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금리를 내린다는 거, 그게 시장에 내려오는 흐름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내리긴 내린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내려가지고 얼마나 갈지는 변수가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이슈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뭐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다시 해리스를 지지하고 이런 이슈 때문에 장중에는 많이 움직였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이후에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쪽이 대세론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단정해서 이제 한쪽이 빠지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 오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와 하실 수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뭐 최소한 이 흐름 자체가, 왜냐면 미국 대선도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이게 성자 독식 방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합 지역인 뭐 펜실베니아라는 이런 쪽은 개선이 아직 결론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요 종목들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한 이틀 정도로만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게 오늘 Y시킴이라는 종목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좀 있는데, 유리기판 쪽은 이게 참 그래요. 2차 전지에 전고체 배터리가 있다면 네. 반도체에는 유리기판이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또 유리기판. 그렇죠.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 하면, 멀리 나쁘게 말하면은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네. 언제 진행될지 몰라요. 근데 좋게 보게 되면 메인이 흔들릴 때 수급은 들어갈 수 있는 수급 빈집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보통 소부장 종목들, 우리가 뭐 DY라든 테크이나 이런 종목들은 실적과 대장주 따라 움직이는 거고, 반도체에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화 시점 1년, 2년을 보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자금 자체가 아무리 나빠도 개별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으로의 흐름은 아마 뭐 내일도 간다 그런 것보다 조금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보겠고, 여기까지 일단 보고 말씀 한숨만 돌렸다고 하죠. 아니, 뭐 한 게 있다고 한숨을 쉬어요? 자, 그렇다면 내일 증시 영향을 줄 만한 변수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선 토론은 우리 계속 얘기해 왔는데 어쨌든 오늘 그 이벤트 효과는 끝났단 말이죠. 네. 첫 번째 페이지 본 거 있잖아요. 네. 엔화 흐름. 이거는 그렇게 미국 본장에서 많이 반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미국 본장 기준으로는, 본장이라는 게 미국 정치 기준으로라는 건데, 뭐 국내 정치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도 실제로 미국 정치는 지난주 밤에 보게 되면 역시나 여기에 반응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물가 지표에. 그래서 물가 지표라는 것 자체가 내려갔을 경우에 미국 기술주나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유럽위원회에서 과징금 패소 소송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우리 돈으로 뭐 한 20조 정도 토해내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플의 주가가 확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관점을 보신다면, 딴 걸 떠나가지고 제가 어제 밤에 있었던 요거, 어디 갔냐? 적어놨는데 없어졌네? 어쨌든 S&P 지수 기준으로 다시 5,500선을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장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밤에 변동성이 생각보다 클 것 같지는 않고, 이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흐름인데, 이게 삼성이 막 이렇게 이상하고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지수 기준으로는 조금씩 계속 이번 주 저점을 잡히고 있어요. 잡히고 있고, 내일이 옵션 만기이지만은 사실 한번 이렇게 한쪽으로 쭉 빼고 나면 여기서 만기 포지션들은 다 이익이 끝나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내일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예측할 수 없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뭐 하이닉스라든 이런 종목 많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약간 내일장 같은 경우가 앞을 내다보니 조금 그러긴 한데, 지수가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2,500포인트 이하는 여전히 보유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보시면 삼성전자가 일단 몸매 맞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트레이닝 하시는 분은 순환의 힘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느린 반등의 대형주는 딱 제가 보니까 엔솔하고 SDI 쪽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지켜주는 거는 알테오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밑에서 움직이니까 개별적으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